오늘 건강상담에서는 김용석 원장님과 목 통증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네. 네, 9월이 오면 또 땡스기빙 오고 또 땡스기빙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 오고 또 한 해 가겠죠? 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요. 네. 그런 만큼 또 우리 아프신 분들도 계속 이렇게 계절의 변화 또 뭐 새 학기 이렇게 시작될 때 여러 이제 몸에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럼에도 늘 저희가 호소하는 또 특별히 요즘 질병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목 통증 오늘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목 통증의 주요 원인 무엇일까요, 원장님? 그 목 통증 원인은 이제 제가 많이 보니까 이제 저 자신도 보니까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 네. 자세에서 전부 이 목 통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크게 나눠서 목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어깨 통증, 그 다음에 무릎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목 통증은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세 때문에 오는 통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요즘에 그 환자분들이 이거 스마트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면 이 자세로 보잖아요. 네네. 이게 구부죠.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진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런 컴퓨터 그다음에 책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목을 좀 안 좋게 만든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북목이 되는 자세가 되는 거죠. 네. 그 자세가. 네네. 그래서 거북목이 되면은 또 우리 그 뼈 제일 큰 뼈의 목 뒤에 보면은 큰 뼈가 이렇게 부어 올라요. 네. 커져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굳어버리면은 뒤로 이렇게 목을 넘기면은 안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 목 통증을 제가 이제 봤을 때 원인은 제일 많은 거 자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쳐서 오는 거 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재채기를 크게 하다가 목 삐끗해서 오신 분도 있고 네네. 또 머리 감다가 머리 가만히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잖아요. 머리 감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목이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꼼짝 못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TV를 이제 그 소파에서 앉아서 보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잠이 들으니까 옆으로 이제 좀 목이 꺾이겠죠. 그 상태에서 잠 들었다가 일어나면 목이 안 들어가는 거. 네. 이제 그게 낙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는 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특히 요즘에 골프 같은 거 많이 치시다가 목 다쳐서 오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뭐 탁구 뭐 또 아니면 심한 충격에 의한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목에 어떤 그 무리가 가서 오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다쳐서 이제 오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일 그 우리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나이를 점점 먹어가다 보면은 이 목뼈가 7마디예요. 네. 근데 그 7개 마디 안에 그 뭐가 들었냐면은 이 인절미떡 혹시 아세요? 인절미떡. 떡. 그게 말랑말랑한 떡. 맞아요. 그런 떡 같은 게 그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은 그게 이제 점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퇴행이 돼요. 퇴행이 된다는 거는 그게 줄어들기도 하고 닳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점점 좁아지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심한 경우 아까 다쳐서 운동선수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세가 안 좋아서 어떤 그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요. 네. 네, 그래서 목 디스크로 오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급성으로 왔느냐 또 만성으로 왔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이제 급성은 주로 다쳐서, 그 다음에 만성은 이제 퇴행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척추 마디마디가 좁아지면서 이제는 뼈와 뼈끼리 닿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신경을 또 압박을 해서, 근데 그 증상들이 참 심하게 와요. 네. 어떤 분은 그 머리 아픈 걸로 막 심하게 온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끔 어깨가 아프다고 오신 분들 꽤 있으세요. 네네.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고 팔을 막 저리다고. 그래서 어깨 통증과 팔 저린 것 때문에 물리치료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한 달을 받았는데 하나도 효과 없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왜 아플까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은 이제 목을 한번 이제 뒤로 제껴보고 또 반대로 꺾어보고 해서 다 해보면은 목의 원인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이 팔하고 팔 통증이 네네. 저림과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팔이 아프고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심하게 저린다면은 이걸로 생각하겠지만 환자분들은 여기 아픈 거는 뿌리는 목이다. 그래서 목을 치료해야 낫는 거지. 그렇죠. 목을 치료하면 절대 안 낫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을 저희가 치료하면서 이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MRI를 같이 찍게 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서 치료하는 동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MRI 찍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면서 MRI 찍으면은 이제 바로 디스크냐 아니냐 진단이 내려지겠죠. 그렇죠. 이번에 한 분 남성분인데 그분은 양쪽 날개 쪽으로 쪽지라고 그러죠. 견갑골 그 척추에서 옆으로. 네. 거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팔이 저리다 오신 거예요. 근데 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저한테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빨리빨리 안 좋아요. 이런 근육통 같은 거는 금방 나아요. 근데 네. 근육통이 아니고 척추에서 압박을 받아서 내려오는 신경의 통증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제발 잠을 좀 잘 자게 해달라. 네. 너무 아파서 지금 통증만 해도 없애달라. 이런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금방 안 없어지거든요. 진통제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는 좀 시간을 가지고 이건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을 하면서 잘 설명드려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은 통증이 조금씩 없어져요. 조금씩. 네. 그래서 보통 2달 정도 하면은 거의 깨끗이 낫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2달 정도 이제 우리가 MRI를 환자분들이 찍으려고 보통 이제 주치한테 리프하면은 1달에서 2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너무 괴로운 거야. 네. 그래서 결국 이 환자분이 다 거의 나갈 무렵에 가서 이제 MRI를 찍게 됐는데 네. 디스크가 워낙 심하게 나왔대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네. 아팠구나. 디스크가 나왔구나.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원래는 이제 이거 이렇게 나오면 수술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수술을 안 시키죠. 주사도 안 맞게 하고. 왜냐하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2, 3개월이면 거의 낫거든요. 그렇게 해서 디스크 환자는 저희가 치료를 침뜸으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거북목이 제일 많은데요. 환자분들 보면은 물론 저도 약간 환자를 항상 엎드려서 이렇게 약간 수그린 상태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또 컴퓨터 하신 분도 그렇고 이 머리 무게가요. 몇 파운드 나간지 아세요? 아니요. 얼만큼 보통 나갈까요? 우리 볼링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링공. 설마 그 정도일까요? 네. 우와. 볼링공의 무게예요. 네네. 그게 이제 뭐 5파운드짜리도 있고 6파운드, 그렇죠. 7파운드, 8파운드 있죠. 보통 7, 8파운드 나가요. 머리 무게가. 네. 그럼 머리 무게를 이게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면요. 머리 무게를 여기 목에서 다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상태로 딱 서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항상 거북목이 되면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 무게를 이거를 여기서 지탱하려니까 이 여기에 있는 신경
또 힘줄, 인대, 근육들이 다 이렇게 프레셔를 받아요. 계속. 그러면 여기가 굳어지고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밀려나기도 하고 또 여기가 붓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랜 동안 쌓여서 생기는 거죠. 네네. 그게. 네. 특별히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또 어린 아이들서부터 벌써 사실 거북목이 일찍 시작되는 케이스를 좀 보게 됐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스마트폰 기기나 아이패드 같은 이제 태블릿 PC로 이제 책보다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쓸 때 또 아무래도 자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세가 문제가 돼서 그런데 우리 원장님에게도 찾아가는 우리 어린 환자들도 있지 않을까 많이 오죠. 싶어요. 어린애들 많이 옵니다. 네, 그렇게 어린 친구들도 그러면 이런 거북목이라든지 목 통증을 호소할 때 네. 침 치료로 다 가능한 거죠. 침 치료로 다 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특히 어린 학생들은 오랜 시간 이런 앉아서 네.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컴퓨터 하루 종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목서부터 이 등뼈가까지 이렇게 스콜로시스 이렇게 휘었다 그러죠. 네. 그렇게까지 변형이 돼서 아주 괴로워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관리도 잘 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운동하는 자세 또 앉는 자세 이런 거를 오늘 조금 알려는 드릴 거예요 제가요. 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어쨌든 목에서 오는 통증은 지금 크게 잡아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네. 또한 스트레스에서도 또 와요. 엄청난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 딱 열 받으면 어디 먼저 손이 가는지 아세요? 뒷목 손이 가 이렇게 해요. 뭐 뒷목이 뻗치죠. 그러니까 열 받을 때 네. 이게 여기로 딱 근육이 뭉치고 피도 확 뭉치죠. 혈관도 네. 좁아지고 순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목의 통증을 만들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반대로 이제 화를 내도 뭐 열을 받았든 근데 열을 안 받고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그냥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도 목의 통증을 많이 느껴요. 네. 네. 왜냐하면 항상 뭐를 생각한다면은 어디로 많이 힘이 가냐면 뒷목으로 가요. 그렇군요. 뒷목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목이 좀 빳빳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신경이 예민하고 네. 조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분들 보면은 거기가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 혈압을 재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뒷목이 뻣뻣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혈압이 낮으면서 제일 몸에 피로감이 느끼는 증상이 어디로 오냐면 눈으로 와요. 그래서 네. 눈이 이게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막질 않고 항상 그러다 보면은 눈이 쉽게 피로하고 졸려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피의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눈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좀 신경이 예민한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뭔가 좀 환경적으로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이후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의욕이 떨어지고 삶에 어떤 지쳐 있고 그러면서 조금 어떤 재미도 못 느끼고 이런 분들.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그런 분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왔든 간에 자기가 해결을 못 해요. 자기 병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또 시원한 대답을 또 못 들어요. 이 목 통증 같은 거는. 네네. 다양하게 지금 몇 가지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가 본인도 힘들고 의사분들도 잘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그렇게 통증을 느끼면은 어딘가 아프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죠. 이렇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이제 불안과 초조가 생기면서 또 어느 경우는 심한 경우는 패닉 어택까지 지난주에 오신 환자 여성분은 네. 패닉 어택까지 왔더라고요. 막 폭발하기 직전 막 이런 그렇게 왔는데
그럴 때는 내 스스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또 주위에서 누가 위로의 말을 해줘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아플 때는. 네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신경성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지나간 얘기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거 이걸 생각한다고. 네. 근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지나가는 어떤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떤 나쁜 거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뭐 섭섭함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부모 같은 경우는 뭐 자식들이 섭섭하게 하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뒷목이 또 뻣뻣하고 굽고 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미래와 과거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루를 정말 좋은 쪽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뒷목이 편해져요. 진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예. 네. 그러면서 나의 무거웠던 거 있잖아요. 어떤 힘든 거,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를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 마음도 치료가 되고 내 몸에 굳어져 있는 것도 좀 이완이 되면서 몸이 편해지고 그리고 매일 기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물론 기뻐 않을 수가 있어요. 아프면 기쁨이 안 돼요. 네. 왜냐 기쁘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나 그걸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노력하면서 하면은 회복이 분명히 되고 또 혼자 있지 마시고 요즘 또 보험들이 다 되니까 네. 오셔서 같이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은 빨리 회복이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혼자 걱정하고 그냥 아픈 거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면서 네.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건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냥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뭔가 몸에 무심하시지 마시고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을 느끼신다면 네,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 목 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증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어깨나 팔 저림 또 심지어 손가락까지도 저릴 수 있죠. 원장님. 그럼요. 팔 네. 엄청 저리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손이 아픈가 보다 팔이 아픈가 보다가 아니라 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뿌리를 네. 그 통증의 뿌리는 목 통증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의심하시고 또 이렇게 가까운 한의원 또 우리 원장님께도 찾아가셔서 또 치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목 통증이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네. 신경과 네.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좀 치료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너무 만성이 되다 보면 네. 심지어 통증이 있는지도 모를 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냥 조금씩 아프면서 하는 거죠. 네. 그냥 네, 네네네. 그래서 그냥 병을 좀 악화시키는 경우도 하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좀 악화시키지 마시고 아프면 제일 빨리빨리 와서 본인 자신 먼저 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거. 네. 그걸 저는 빨리 권하고 싶고 우리가 목 통증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갑자기 삐어서 오는 거 아까 뭐 머리 빗다가 머리 감다가 네. 또 잠자고 일어나서 목이 안 들어가는 거 이런 분들 가끔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운전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뒤로 맞아요. 못 돌리니까 그때는 빨리 와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네네. 심하게 아플 때는. 근데 조금씩 아픈 거는 사람들이 그냥 참을만 하니까 참더라고요. 근데 그게 병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키우지 말고 그때 와서 자세도 좀 보고 네. 내가 자세가 잘못됐으면은 자세를 고치고 네. 그리고 빨리 와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까지 가면은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하거든요. 네. 마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네네. 수술까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프면 빨리 와서 치료 받으시라는 거. 네. 제가 그걸 권하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맞아요.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세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게 그 허리도 보면은 삘 때 어떤 때 주로 삐냐면은 뭘 땅에 뭐 주우려 하다가 허리를 삐잖아요. 아, 네. 이게 목도 다치는 이유가 앞으로 숙여서 다치는 거거든요. 전부.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막 그 운동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목을 막 옆으로 꺾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막 이걸 이렇게 잡아 앞으로 누르고 그런데 네. 그런 운동은 좋지 않아요. 그런 네. 운동은 오히려 목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좀 본인이 자세가 안 좋으면은 컴퓨터 일을 하루에 보통 뭐 8시간씩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컴퓨터도 일을 하고 뭐 책 많이 보신 분들 또 학생들 제가 이제 항상 그 권하고 싶은 거는 30분마다 한 번 한 1분이라도 목 운동을 하라. 아, 자세 5분이라도, 교정을. 네, 네네네. 5분이라도 이제 그걸 꼭 권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앉아서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거 보이는 라디오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자세를 이렇게 우리가 항상 구부리다가도 이제 30분마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어깨를 피는데 뒤로 손을 이렇게 꺾으면은요 그 뒤에 있는 견갑골이 딱 좁혀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좁혀진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꺾어요 이렇게.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1분 정도 아니면 30초라도 네네네. 또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한 10초를 10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네. 하고 또 일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는 느낌도 펴지고 있고, 또 목이 이완되는 이완도 되고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깨 그 견갑골을 좁혀주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목을 이제 내쉴 때 이렇게 목을 꺾어주시면은 네. 이 목도 이게 신장이 되면서 이 목이 왜냐하면 커브 C자형이 네. 돼야 돼요. 네네. 우리가 C자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 거꾸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허리도 같이 좋아져요. 네, 이게 쭉 펴고 하셔야 돼요. 네네. 구부린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운동은 절대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목하고 허리를 안 좋게 하는 운동. 네. 네. 예, 그렇군요.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것만 잘해도요 목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네. 네. 사실 요즘은 정말 저희가 그냥 목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네.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운동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네, 정말 목이 상할 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또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또 GBC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운동을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보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안 됩니다. 이런 자세. 네. 이런 자세면 목을 또 다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거북목이 전부 되고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을 볼 때는 그 이 자세로 이렇게 눈높이 정도 올려서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항상 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본다면은 30분만 봐도요. 이 여기가 다 무너져요. 네. 이 머리 무게 아까 몇 파운드 나간다고 그랬어요? 네, 볼륨. 이 머리 무게를 여기서 다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이 목 다 다칠 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눈높이 정도로 네. 꼭 보십시오. 네. 저는 그 오늘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목이 안 좋아서 거의 자세를 많이 피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쳐서 오고 아파서 오고 또 많이 퇴행이 돼서 오고 하여튼 목 통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아프면 막 속도 메스껍고 어지러운 분도 있어요. 네. 머리 아파서 고생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목통증의 하나 중에 이 동맥이 맥혀서 오는 분도 있어요. 동맥 혈관이. 네네네. 네. 이제 거기가 아파도 팔이 저립니다. 그리고 귀요. 머리가 아프고 양쪽 옆에 동맥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가 막혀서 오시는 분도
목 통증으로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대부분이 손이 팔이 저린 경우도 있어요. 더. 네. 근데 저리는데 약간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네네. 빠지면서 뭔가 힘이 없고 뭘 치려고 하면 잘 안 진다. 그러면 이제 풍으로 갈 수 있어요. 맥혀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 통증의 이제 하나가 또 우리가 뒷목만 아픈 게 아니고 앞목도 아프시는 분도 있어요. 앞목. 또 아프실 네, 수 근데 여기가 있어요. 아픈데 네.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 그러죠. 네. 뭐가 꼭 막혀 있는 느낌. 뭐가 가래 낀 것 같고 잘 안 나온다 그러죠. 목이. 네. 이제 그런 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뭐 여기 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도 가면 뭐 염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내과 가면 위산역류 때문에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갑상선 때문에 아프다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로 많은데 대부분이 목에 뭔가 가래 낀 것 같고 이물감이 있다 이런 분 있어요.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한방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그러는 병이 있어요. 매핵기. 그러니까 뭐가 꼭 그 복숭아 씨 같은 게 걸려 있는 느낌. 네. 근데 이거는 보통 좀 많이 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참다 보면은 요로 몰려요. 그렇게 되다 네, 목으로. 보면 좀 음식을 삼킨다든지 이럴 때 좀 힘든 경우가 있을까요? 삼키는 것도 이제 삼킬 때는 괜찮은데요. 네. 이제 먹고 나면 먹고 꽉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그렇군요. 가래 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온 분들. 네. 와,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요. 뒷목뿐만 네. 아니라 이제 동맥 네. 라인이 있는 곳, 네. 또 앞에 네, 네.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매핵기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네, 우리 혹시라도 목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우리 오늘 원장님 김용석 원장님의 또 이 시간 건강 상담 시간을 귀 기울여 주셔서 꼭 내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시간이 후다닥 그렇네요.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목은 우리 목 통증은 긴장해서 오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뜸 배우신 분들이랑 같이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요. 네. 그때 제가 나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럴 때마다 내 몸을 편하게 하는 말, 내 인생은 죽게 소망이 있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은 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네.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